안녕하세요. 1월 18일 현명한 주식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황방송은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지난 하반기부터 해서 그러니까 9월 30일이죠. 3분기 마지막을 찍고 나서 그때 바닥을 찍었다고 볼 만큼 2134포인트에서부터 이제 계속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장기 이평선의 눌림목을 받으면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시장이 상단을 뚫고 돌파할 수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을 때, 즉 약세장에서 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약세장은 말 그대로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 내의 유동성이 빠져나가서 이 돈의 힘으로 이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러한 약세장임을 인식을 하고 내 포트포지션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그런 거시경제의 큰 흐름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보고 있는 종목 하나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종목 하나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파란불이 들어오는 거에 흥분을 하죠. 물론 자기 종목에 대한 신뢰감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종목에 대한 신뢰감이 없으면 조그마한 작은 뉴스에도 그 신뢰가 무너져서 바로 손절매가 나가든 아니면 차익 실현이 나가든 해버리죠.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은 매매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종목을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찾아내가지고 그 종목에 대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그 기술적 분석을 행하고, 그리고 두 가지 다 투자 방법론에서 만족하는 종목을 찾았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내가 목표하고 있는 금액의 종목을 다 사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물론 이 매수 단가나 이런 것도 변동이 크죠. 그리고 중간에 시장에 무슨 리스크가 많아져가지고 갑자기 급락을 하거나 그러면 일부 손절매를 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더 내 평균 단가보다 낮은 가격에서 저점 매수를 또 한 번 해보는 거죠. 왜냐면 선택한 종목에 대한 매수의 이유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종목을 찾았을 경우에는 그런 종목에 대한 투자 이유가 손상되지 않는 한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시다시피 이 장기 이평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올라갔다 막히고 올라갔다 막히고 하면서 계속 떨어지면서 또 2200선 가면 또 저가 매수 들어서 또 밀어받쳐서 올리고, 이런 약세장의 전형적인 박스권 장세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당분간 어쩔 수 없고요. 한국은행에서 확실하게 기준금리 인상을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신호를 줄 때까지 이런 약세장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에서는 개별주가 그래도 투자 수익 면에서는 시장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개별주 장사라는 겁니다. 자, 오늘 외국인 투자가가 거래소 코스닥 양쪽에서 장 막판에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이거는 장 막판에 생각외로 좀 저가로, 그러니까 기본 가치보다 좀 떨어져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소폭 샀다는 소리고요. 선물은 대규모로 때렸죠. 네. 외국인 투자자들도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을 약세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폭이 크게 나온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차피 이 코스닥 시장은 개인 주도의 시장이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은 외화, 달러 베이스로 우리 한국 기업들의 특히 이제 금융주들이 해외에서 달러 베이스의 채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는 뉴스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 기업들이 자체 신용으로 해외에서 해외 투자가로부터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회사들은 양호하고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데도 채권을 발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거꾸로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랬는데 작년에 그 김진태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국 기업들 전반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채권 시장 쪽에서 불신이 많이 커졌죠. 그리고 그러한 불신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채권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또 우리 그 금융감독원의 그 관치금융도 잘못된 점이 좀 있었고요. 왜냐면 이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도 그렇고 이 검사나 판사 쪽을 하시던 분들이 시장을 전혀 모르면서 예전에 이 재정기획원,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하던 것을 어설프게 흉내내서 관치금융을 하려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은 아주 빠꼬미들이죠. 한마디로 갖고 논 겁니다. 거기 갖고 논 거에 금융감독당국을 맡고 있는 그 검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의 그 양반들이 당한 거죠. 그래서 작년에 그 혼란을 겪은 겁니다. 검사나 판사만 똑똑한 게 아니라 이쪽 경제 쪽에 계신 분들도 똑똑하신 분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는 이쪽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죠. 그러니까 관치금융도 좀 아는 놈이 해야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말 그대로 이제 칼 들고 설치다가는 진짜 큰 사고 칩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은 확실하게 1200원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1200원대가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 원달러 환율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대에서 안정을 이루어주면 그나마 기업들은 수출하고 수입하고 할 때 원달러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수익을 일정하게 꾸준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환차손이나 환차익은 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달러 환율이 막 변동성이 큰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 막판에 돌았으면서 낙폭을 좀 줄이면서 끝났는데요. 여전히 약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약세장이 전형적일 때는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이렇게 불안하게 움직이고 오히려 중소형주 중에서 자기 실적과 자기 기술과 또 자기 시장을 갖고 꾸준히 수익 내는 기업들이 나옵니다. 그런 중소형주들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진짜 큰 수익을 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거죠. 기본적 분석은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